여기는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제49대 건강왕릉 입구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신라 왕릉과 마찬가지로 소나무 숲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187호 신라 제49대 헌강왕릉입니다. 왕릉을 최근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는지 아직 잔디가 제대로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삼국 4기 건강왕조에 의하면 왕이 저기한 후로 음양이 조화롭고 날씨가 수조로와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여 국민들이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건강대왕대 성안에 초가집이 없고 처마가 맞닿아 있고 노래와 피리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왕대가 태평성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건강왕 역시 쇠퇴하는 신라를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건강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 정강왕과 진성여왕이 차례로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사가 없었던 정강왕과 진성여왕과는 달리 건강왕에게는 서자이지만 아들이 있었는데 부일 진성여왕 시기에 왕위를 이을 직계 혈통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제야 건강왕의 서자가 왕에 오르니 이가 효공왕입니다. 장지 기록을 보면 삼국 4기에 보리사 동남쪽에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역시 보리사 동남쪽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기의 왕릉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왕릉 인근에서 보리사라는 사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기록상에 나온 보리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출토된 유물의 연대가 건강왕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기정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호석이 사단으로 쌓여 있는데 이는 신라 왕릉 가운데 건강왕릉이 유일한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사적 제186호 신라 50대 정강왕릉 입구인데요. 화랑교육원과 통일전 사이에 건강왕릉과 정강왕릉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붙들러 보겠습니다. 앞서 본 건강왕릉 입구와 마찬가지로 소나무 숲을 통과해서 조금 올라가면 왕릉이 보입니다. 건강왕이 세상을 떠나자 동생인 황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건강왕에 비해 재위기간이 짧았던 탓에 기록이 많지가 않은 정강왕의 치세는 가뭄에 대한 기사와 이찬 김묘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했다는 기사가 등장하는데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뒤에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떠난 임금이 되고 맙니다. 신라 56명의 왕 중에서 재위기간이 두 번째로 짧은 임금이 됩니다. 부사를 두지 못했기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여동생인 진성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진덕여왕 이후 모처럼 신라의 여왕이 등장했지만 동시에 우리 역사상 마지막 여왕이기도 합니다. 장지 기록과 위치는 건강왕릉과 마찬가지로 삼국 4기에
보리사 남동쪽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300m 간격으로 두 개의 왕릉급의 고분이 확인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주시 배동에 있는 사적 제222호 신라 제50대 경해왕릉 입구입니다. 50대가 아니라 55대입니다. 삼릉과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경해왕은 신덕왕의 아들입니다. 경해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10세기 초반 후삼국 시대로 고려의 왕릉과 백제의 부활을 꿈꾸는 후백제의 견훤 이 두 세력의 백분 다툼으로 신라는 낙동강 동쪽 지역 정도만을 겨우 유지한 채 국내적으로는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왕실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한편 927년 고려가 후백제와의 전투에 돌입하자 경해왕이 고려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는데 그만 견훤의 진노를 사서 후백제군이 신라로 진격하여 서랍을까지 도착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다급한 경해왕은 고려의 원군을 요청했지만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시간 싸움에서 늦었습니다. 견훤이 서라벌에 입성하여 보석정에서 연애 중이던 경해왕을 잡아 스스로 자진하게 하고 왕비를 능록했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견훤은 흥강왕의 외손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가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경순왕입니다. 하지만 과연 경해왕이 보석정에서 연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견훤이 쳐들어온 음력 11월은 겨울이라 보석정에서 유상곡수를 하며 놀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황은 견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때에 한가롭게 연애를 베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지 기록과 위치는 삼국사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남산 해몽령 아래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몽령은 경해왕릉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한 삼릉이 아버지 신덕왕과 형인 경명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혈연을 감안해 현재의 위치가 경해왕릉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주시 배동에 있는 삼릉입니다. 50대 경해왕릉을 둘러보러 온 김에 삼릉은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삼릉에는 신라 제8대 아달라왕과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 세 분의 왕이 묻힌 왕릉인데요. 삼릉에 대해서는 역사의 현장 경주 제2편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신라 왕릉 중 경주에 있는 왕릉 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라 마지막 경순 왕릉은 경기도 연천에 소재하고 있어 다음에 수도권에 갈 일이 있으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라 왕릉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